어서 태후의 목을 베어라. 이정은 태후가 바로 고왕을 저주해 죽게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도성의 어둠 속 열의와 강철은 팔척귀와의 싸움을 준비하며 왕실에 숨겨진 음모를 파헤칩니다. 단순한 사극 로맨스를 넘어 신비로운 무녀의 의식과 원한으로 뭉친 귀신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귀궁 5회는 강렬한 장면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회의 하이라이트와 주요 장면을 분석하며 팔척귀의 정체와 왕실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날 미끼로 삼아 팔척귀를 불러낼 거야. 열의와 물귀신의 대화는 이번 회의 가장 따뜻하면서도 애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주 만나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유쾌한 케미를 선사했지만 물귀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과거 억울한 죽음으로 물귀신이 되었고 결국 팔척귀를 불러들이는데 이용당한 비극적인 운명을 밝힙니다. 이 대화는 열의가 팔척귀와 싸우는 이유에 더욱 깊은 동기를 부여하며 이야기에 감정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키 2m 40c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존재는 원한이 뭉쳐져 생겨난 괴생명체입니다. 예고편에서처럼 팔척귀는 뒤에서 점점 커지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이 귀신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의 원한이 뭉쳐져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갑이 도령의 원혼을 흡수하듯 팔척귀는 죽은 자들의 원한을 먹으며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전쟁터에 장수 복장을 하고 악취를 풍기는 모습은 그가 수많은 영혼을 흡수한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이런 팔척귀를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왕실 음지에서 주술을 통해 왕권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귀궁의 핵심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선왕과 원자는 팔척귀의 빙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현 군왕은 경기석으로 만든 안경 덕분에 빙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은 귀궁의 세계관에서 주술과 신비로운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군왕의 안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팔척귀와 그를 조종하는 세력의 음모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열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누군가를 향해 묻습니다. 너였소! 대군을 저리 만든 게. 이 대사는 영인 대군의 비극적 상황과 그 배후에 대한 열의의 의심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팔척귀를 조종하는 세력, 특히 음모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의와 강철은 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팔척귀와의 최후 대결을 준비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왕실의 권력 다툼과 얽힌 더 큰 시련일 것입니다. 귀궁은 단순한 사극 로맨스를 넘어 무녀의 의식과 귀신의 원한이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회는 열의의 용기, 강철의 신비한 힘, 그리고 팔척귀의 위협이 절정에 달하며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주요 장면을 리뷰하고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인 대군은 데비마마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귀궁의 대표 빌런입니다. 그의 무모한 행동은 도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열의와 물귀신의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열의는 물귀신을 위해 영인 대군에게 소소한 복수를 돕지만 물귀신이 구천을 떠돌까 걱정하며 그녀에게 미련을 버리고 떠나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영인 대군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며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 와중에 점점 매력적으로 변해가는 물귀신의 모습과 열의와의 유쾌한 대화는 귀궁의 따뜻한 매력을 더합니다. 두 사람의 케미는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선사하며 이야기의 감정적 중심을 잡아줍니다. 열의는 궁에 팔척귀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갑이 도령을 구하기 위해 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녀는 팔척귀가 갑이 도령을 삼켰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원자의 몸에 빙의된 팔척귀를 불러냅니다. 마침내 팔척귀는 갑이 도령을 토해내지만 곧 다시 그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 장면은 팔척귀의 탐욕과 잔혹함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키 2m 40c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귀신은 원한으로 뭉쳐진 존재로 죽은 영혼들을 먹으며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열의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홀로는 역부족임을 깨닫습니다. 열의는 팔척귀를 유인하기 위해 위험한 몸 주신 의식을 치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미끼로 삼아 원자의 몸에 빙의된 팔척귀를 불러냅니다. 팔척귀는 열의의 맑은 영혼을 단번에 알아보고 탐욕스러운 반응을 보이지만 열의는 이 틈을 노려 그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팔척귀의 힘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여리가 위기에 처한 순간 강철이 등장해 야광주를 사용해 왕의 몸에 빙의된 팔척귀를 분리합니다. 결국 팔척귀는 궁에서 사라지며 도망치지만 이는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합니다. 강철의 신비한 힘과 이무기로서의 신급 능력은 이 싸움의 판도를 뒤바꿀 결정적 요소로 떠오릅니다. 여리는 가비도령을 구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팔척귀와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강철을 몸주신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 흡사 결혼식처럼 로맨틱하고 신성한 분위기로 연출되었습니다. 강철과 여리의 몸주신 의식은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깊게 만들며 앞으로의 싸움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예고합니다. 이 의식은 여리의 희생 정신과 강철의 단호한 결의가 얽히며 귀궁의 감정적 클라이맥스를 장식합니다. 팔척귀는 사라졌지만 완전히 퇴치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리와 강철은 이제 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영인 대군의 무모한 행동과 대비마마의 숨겨진 의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물귀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귀궁은 신비로운 무녀 의식과 이무기의 희생, 그리고 왕실의 음모가 얽힌 강렬한 사극 오컬트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회는 강철과 여리의 관계가 깊어지며 팔척귀와의 대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주요 장면을 리뷰하고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 분석해 보겠습니다. 13년간 가비도령을 쫓아온 강철에게 여리가 단번에 몸을 내어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강철은 여리의 무모함에 다소 불만을 느끼지만 그녀의 용기와 순수함에 끌려 협상을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여리의 스승인 가섭 스님을 찾아 산으로 향합니다. 가섭 스님은 강철에게 충고합니다. 너 자신을 희생해야 팔척귀를 없앨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용이 되기 위해 수련해 온 이무기 강철이 여리와 도성을 구하기 위해 야광주를 사용하고 용의 운명을 포기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강철의 내적 갈등과 여리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는 순간은 귀궁의 감정적 클라이맥스를 예고합니다. 영인 대군은 귀궁의 대표적인 문제아입니다. 대비마마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그는 자신이 해친 궁녀가 물귀신이 되어 나타나자 그녀의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협박합니다. 그의 찌질한 행동은 도성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물귀신의 복수심을 부추깁니다. 물귀신은 팔척귀를 궁으로 유인해 영인 대군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대비마마는 팔척귀를 불러내는 것을 꺼려하며 맹인 판수에게 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영인 대군이 팔척귀에게 먹히는 사건은 대비마마에게 인과응보로 다가옵니다. 이 사건은 팔척귀가 다시 궁으로 돌아올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궁에 돌아와 팔척귀와 귀신들을 퇴치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대결이 아닙니다. 궁 안에는 대비마마와 맹인 판수의 음모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며 이들이 팔척귀를 어떻게 이용하려는지 그 전모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강철은 1000년 동안 용이 되기 위해 수련한 이무기지만 여리를 위해 그 운명을 포기할 각오를 다집니다. 야광주를 사용해 팔척귀를 물리치고 인간으로 남아 여리와 가정을 꾸리는 그의 선택은 귀궁의 가장 로맨틱한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섭 스님은 이 운명을 미리 알아본 듯 강철에게 여리가 그의 길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강철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여리를 지켜온 착한 이무기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오해가 풀리며 그들의 러브라인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리에게 위로를 준 가비도령도 매력적이지만 언제나 그녀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강철의 든든함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강철과 여리가 궁으로 돌아와 팔척귀와의 최후 대결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광주를 사용한 강철의 희생은 팔척귀를 퇴치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철이 용이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으로서 여리와의 삶을 선택할지 아니면 죽음 이후 용으로 승천할지는 큰 미스터리입니다. 또한 대비마마와 맹인 판수의 음모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물귀신의 복수와 영인 대군의 운명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귀궁의 다음 이야기는 희생, 사랑, 그리고 운명의 갈림길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귀궁은 강철과 여리에 깊어지는 유대,
팔척귀와의 숨막히는 대결, 그리고 왕실의 음모를 절묘하게 엮으며 사극 오컬트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철의 희생적 사랑과 여리의 용기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고, 물귀신과 영인 대군의 갈등은 이야기